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에 유용한 테크닉, 테슬라 급등 사례로 확인해본다. 테슬라의 S&P 500 편입 호재 예견된 것이었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이 확정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2달 넘는 기간 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애태웠는데요. 그렇지만 S&P 500 편입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 그동안 테슬라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오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테슬라 급등 사례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유용한 테크닉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두 가지,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입니다. 무엇이 우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은 기본적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고, 대체적으로 증권사에서도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목표 주가를 산정하고 기업을 분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가에서 차티스트, 즉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설령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 댓글을 통해서 많은 조롱을 받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 시장 분석의 대세는 기본적 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무엇을 우위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투자자의 스타일, 전략의 문제이긴 하지만 분석 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적 분석이 기본 베이스로 깔리고 기술적 분석은 요즘에는 뒷전에 밀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테슬라 주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기에 의문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적정가를 찾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적정가는 얼마인가? 많은 국내외 증권사에서 테슬라의 적정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만 지금의 주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주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PSR이라는 개념, 주가 매출 비율을 통해서 적정가를 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꿈을 반영해야 된다, PDR이다. 그래서 이 꿈을 반영해서 주가를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합리적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현금 흐름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오직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테슬라의 주가가 꼬라박았으면 기존의 전통적 분석가들이 달려들어서 물어뜯었을 건데, 테슬라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니까 물어뜯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 주가에 대한 논란은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특히 미국에서 논란이 더 많이 있는데요. JP모간이 테슬라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그런데 목표 주가가 몇 달러냐? 기존의 65달러에서 7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주가 지금 몇 달러입니까? 441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75달러라는 거죠. 그래서 월가에서는 테슬라 목표 주가가 최저 19달러에서 최고 4,400달러까지 천차만별이다. 기준을 뭘로 두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애널리스트 30명의 평균 목표가는 293.67달러. 평균적으로 이 정도랍니다. 그런데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권사들 300달러, 200달러 후반에 다 자리 잡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렇다면은 테슬라의 주가는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고평가되어 있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많이 떨어지지 않고 기간 조정을 거친 뒤에 지금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매수 의견을 냈는데,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현저히 낮다. 사람 말인가 말란 말인가 참 애매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내가 테슬라가 미래에 좋을 것 같아. 그런데 테슬라 주가가 너무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뜻 매수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할 건지 관망을 할 건지 판단하면 좋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성은 있어 보이는데 사전이 가격이 너무 높아 보이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선뜻 손이 가지 않는 주식들이죠. 물론 회사는 좋아 보이는데 내가 사고 나서 폭락하면 어쩔까, 너무 지금 고평가된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앞선다는 겁니다. 특히 앞서 살펴봤듯이 매수 추천 증권사 목표 가격과 현재 주가가 너무 차이가 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과연 테슬라를 예로 들어 봤을 때 적정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긴 한 걸까? 그래서 매수 관망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기본적 분석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자, 매수 타이밍이 참 고민이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기다리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현실이죠. 물론 내가 산 뒤로부터 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참 힘들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럴 때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기본적 분석이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바로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기술적 분석의 방법 중 하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주 쉽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아주 쉬운 겁니다. 제가 뭐 영상으로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거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주 보편적이고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삼각수렴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쓴 책에도 사실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을 일부 실어 놓기도 했습니다. 바로 박스권 탈출인데요. 이 박스권 탈출하고 이 삼각수렴이라는 이 방법 상당히 쉽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살펴보고 다른 사례를 한번 또 찾아보고 응용해 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삼각수렴이란 어떤 거냐? 바로 주가의 흐름이 삼각형 모양을 만들면서 자, 주가가 오른쪽 꼭지점으로 수렴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예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또다시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하는데 고점 폭이 점점 낮아지고 이 저점은 유지가 되거나 저점 폭도 조금씩 높아지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을 만드는 이 끝에 가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주가가, 자,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건데요. 이 삼각형을 만드는 기간 동안은 횡보 조정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끝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수렴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수렴 이후, 즉 수렴이 끝나는 지점 부근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주가가 바로 강한 상승 또는 강한 하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주가가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렇게 가다가 이 끝부분에 가서 갑자기 삼각 수렴 삼각형 끝부분 오른쪽 꼭지점 부분에서 갑자기 주가가 튀어오를 때는 강하게 튀어오르거나 아니면 아래로 하락할 때는 강하게 하락하면서 급락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들 시장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 현상이라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테슬라 사례입니다. 자, 테슬라가 최근에 S&P 500 편입 확정이 되면서 자, 이것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물론 급등을 하고 난 뒤에 일부분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 정도 수준이면 매우 크게 상승한 것입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450조가 넘어가는데 자, 10%가량 상승했다는 거. 그러면은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40조 이상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40조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나라 현대차 하나가 더 생겨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만큼 10% 급등 엄청난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10% 급등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가? 바로 주가가 액면 분할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자, 급등을 하다가 액면 분할하고 나서 쭉 하락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반등했고 하락했고 반등했고 하락했고 반등 하락을 하면서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낮아지는 바로 삼각 수렴을 만들어 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삼각 수렴을 만들어 가다가 거의 지금 삼각 수렴이 끝난 지점에 와서 갑자기 S&P 500 편입 호재가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거죠. 자, 삼각 수렴의 끝에서 호재를 만나면서 강한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연히도 희한하게 S&P 편입 호재가 이 삼각 수렴의 끝부분에서 나왔고 주가가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자, 희한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졌죠. 자, 물론 이런 걸 가지고 또 후견지명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자, 제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주식시장에서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게 우연의 일치, 그냥 테슬라에서만 나타나는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많은 사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후에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삼각 수렴의 끝에서 상승하면 강한 상승이 지속되고 하락을 하면은 강한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흘러간다고 봤을 때 어떤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느냐? 자, 이런 흐름을 한번 예상해 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고, 자, 일부 조정을 좀 받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 예상하는데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또 조정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이때 물린 사람들 매물을 다 소화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상승에 대한 기대감 바로 주지 않고 조정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둘 거고요. 그 이후로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테슬라를 지금 매수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눌림목에서 매수 기회가 올 것이고 그때 매집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는데요. 주가 흐름은 또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개인이 잘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삼각 수렴 이론에 따라서 끝에서 급등이 나왔고 급등세는 바로 꺾이는 게 아니라 당분간 상승이 지속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 기조로 이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삼각수렴 끝에서는 상승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항상 상승이 있으면은 하락도 있겠죠. 즉 급락도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삼각수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아래로 향할 때, 주가가 아래로 향할 때 강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항상 상승이 있으면 하락도 있는 법이고 강한 하락도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2019년의 오텍의 주가입니다. 오텍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저점을 높여갔고요. 또 위쪽이 낮아지는 삼각수렴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좀 크게 삼각수렴 만들어 갔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삼각수렴의 끝부분, 끝에 거의 다 와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 보이죠. 이 기울기, 주가가 떨어지는 기울기 보십시오. 이 기울기가 다른 어느 때보다 더 가파르게 거의 수직에 가깝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강하게 하락했다는 모습인데 이 삼각수렴의 끝에서 하락 추세로 돌아설 때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강한 하락이 나오는 주식 종목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는 지금 일봉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삼각수렴과 상승과 하락, 일봉뿐만이 아니라 주봉에서도 나오고요. 분봉에서도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종목에서 한번 돌려보면서 확인해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결론입니다. 개미들은 언제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게 사고 싶고 사고 나면은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것 바로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고민을 하는 것, 지금 이 주식 너무 오른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온갖 불안한 마음을 담아둔 채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런 행동을 할 때 기본적 분석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는 더욱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또 그냥 막무가내로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근거를 찾아보면서 매매 판단에 도움될 만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럴 때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기업, 미래가 창창해 보이는 기업의 주가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조정 구간이 있고 조정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또 계속 올라가는 주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그럴듯한 설명이 먹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없어 보이지만 기술적 분석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서 다양한 도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어떤 기업을 분석하고 주식을 분석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늘리는 것.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서 자신의 자산을 늘려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